아마 이 제목을 보고 멈춰 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원주택. 이 단어 하나에 얼마나 많은 은퇴의 로망이 담겨 있나요? 아침에 새소리 들으며 눈 뜨고 마당에 텃밭 하나 가꾸고 커피 한 잔 들고 데크에 앉아 느긋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살. 바쁘게 일만 하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는 시점. 그래서 더 간절해지는 그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림이 너무 그림처럼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은퇴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종종 노후에는 덜 쓰면 되지, 자연 속에 살면 돈 들 일이 별로 없겠지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삶이 시작되면 전원주택은 로망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가 됩니다. 그리고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죠. 이 글은 전원주택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은퇴 준비 혹은 은퇴 후 삶의 관점에서 전원주택이 왜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 없이 선택하면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삶은 쉼이 아니라 지속이다. 가장 많이 하는 착각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은퇴를 하면 인생이 느려질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회사에서의 역할만 사라질 뿐, 삶을 유지하는 일은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관리해야 할 것들이 도시의 몇 배입니다. 집 안에서만 살면 되는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집 밖의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마당, 배수로, 지붕, 외벽, 보일러, 정화조, 수도, 제설, 벌레, 잡초. 이게 은퇴 후 힐링 라이프의 현실입니다. 젊을 때야 몸 쓰는 것도 운동이지라고 넘길 수 있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이 모든 관리가 노동으로 바뀝니다. 문제는 은퇴 후에는 이 노동을 대신해 줄 회사도 월급도 없다는 점입니다. 사례 1. 시골 가면 돈 안 들 줄 알았어요. 첫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에 은퇴한 어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외곽에 단독 전원주택을 지었어요. 당시엔 집값도 싸고 생활비도 적게 들겠다는 계산이었죠.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겨울마다 난방비가 아파트의 2배 이상 나왔고 보일러 한 번 고장나니 수리비가 몇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정화조 청소, 제설 비용, 잔디 관리, 배관 동파 수리까지. 매달 고정비는 줄었는데 예상 못한 큰돈이 계속 나갔습니다. 어씨가 가장 후회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아파트 관리비는 비싸다고 욕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대신해주는 돈이더라고요. 은퇴 후에는 소득이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은 지출의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이건 은퇴 자금 계획에서 가장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사례 2. 외롭지 않을 줄 알았죠. 두 번째는 은퇴 후 귀촌한 B씨 이야기입니다. 평생 사람 만나는 일을 해왔고 그래서 오히려 조용한 시골이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처음 12년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공기 좋고 사람들 인심도 좋고 매일이 여행 같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미 다 자기 삶의 리듬이 있고 은퇴 후 들어온 외지인은 완전한 이웃이 되기까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병원도 멀고 문화생활은 거의 없고 친구 만나려면 차 타고 한참 나가야 했죠. B씨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는 게 자유였는데 늙으니까 혼자는 그냥 고립이더라고요.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조용함이 아니라 연결감입니다. 전원주택은 이 연결을 오히려 끊어버릴 위험이 큽니다. 사례 3. 아플 때 진짜 무섭더라고요. 세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 C씨는 전원주택 생활 5년 차에 심장 문제로 응급 상황을 겪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눈이 많이 왔고 집 앞 도로 제설이 안 되어 구급차가 바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큰 사고는 면했지만 그 이후 C씨는 전원주택을 정리하고 도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 아주 뼈아픕니다. 은퇴 후엔 여행지가 아니라 병원과의 거리를 먼저 봐야 해요. 노후에는 건강이 자산입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은 의료 접근성 면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합니다. 이건 아무리 자연이 좋아도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입니다. 전원주택이 문제라기보다 은퇴 시점이 문제다. 여기까지 읽으면 전원주택이 무조건 나쁜 선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은퇴 직후의 주거 형태로는 너무 가혹하다는 점입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체력이 충분하고 경제적 여유가 많고 의료교통 인맥 대안이 모두 준비된 경우라면요. 하지만 대다수의 은퇴자에게 전원주택은 준비 없는 로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 관점에서 꼭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이 집을 20년 이상 유지할 체력이 있는가? 예상 못한 수리비가 나와도 감당할 자금 여력이 있는가? 아플 때, 외로울 때 누가 얼마나 빨리 도와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다면 전원주택은 꿈의 집이 아니라 노후 리스크가 됩니다. 행복한 은퇴는 낭만보다 현실 설계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멋진 하루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일상입니다. 전원주택의 낭만은 주말이나 휴가로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주거는 매일을 견뎌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선택이 늘고 있습니다. 도심이나 준도심의 관리형 주거에서 기본 생활을 유지하고 전원 생활은 임대나 체험 형태로 즐기는 방식이죠. 이건 포기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은퇴 전략입니다. 노후의 로망 전원주택, 최악의 선택이었다. 이 말은 결국 전원주택이 나빠서가 아니라 준비 없는 은퇴가 무서웠다는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아주 긴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낭만 하나만 믿고 결정하기엔 우리의 노후는 너무 소중하니까요.